그러면 오고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습니까? 네,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저희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있고 예. 가해자는 말씀 못 하십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세요. 예? 못하는 건 해보십시오. 아니지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소신과 관계없이 저희가 근데 그 피해자는 있고 권력형 성범죄는 맞는데 예. 가해자를 말씀 못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 여성 권익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 소신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그래 두려워요? 네, 다음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산 해운대율 출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입니다. 장관님,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성추행하면 권력형 성범죄입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오고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는 있습니까? 네, 피해자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가해자는 누굽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에서는 일단 그 피해자가 특정화된 것을 중심으로 아니, 가해자. 해서 제가 예? 해당 사건을 말씀드렸고 가해자는 누굽니까? 네, 가해자가 지금 현재 수사 중인데 저희는 피해자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를 판단합니다. 피해자는 있고 네. 가해자는 말씀 못 하십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세요. 예? 못하는 건 해보십시오. 아니지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 소신과 관계없이 저희가 근데 그 피해자는 있고 권력형 성범죄는 맞는데 예. 가해자를 말씀 못 하시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수사 그렇습니다. 중인 사건에 네. 그러면 피고인이죠. 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건에 피해자는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피해자는 저희 그러면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피해자는 저희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에 노크를 피해자의 오신 개념을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입니다. 장관님. 저희 여성가족부의 피해 지원 시설에 접근을 해서 피해 지원을 보호를 받고 있는 분은 비록 그 사실이 확정되지 장관님, 않아도 다 피해자의 피해자로 개념이 뭐 그래 복잡합니까? 다 피해자로 조금 더 광범위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광범위하게 보는 피해자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방지법에 나와 있죠. 장관님 지난번에 성폭력 방지법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규정에 따른 피해자의 개념을 그러니까 모르십니까? 저희 여성가족부의 부처 제가 운영의 말씀드릴게요. 입장을 성폭력 방지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3호 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장관님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까지 평생을 여성 권익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그 소신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가 누군지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장관님은 소신껏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성추행 고소 100일 10월 5일입니다.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수사에는 진전이 없고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했죠. 신상에 관한 불안과 위협 속에서 거주지를 옮겨 지내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2차 피해가 무분별하게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피해자의 개념, 가해자의 개념 이것조차도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최소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는 게 우선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피해자는 뭐며 2차 피해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미 여성가족부의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면 되죠. 뭐 그래 두려워요? PPT 한번 보십시오. 박원순 전 시장의 인사기획비서관이 17일 뒤늦게 박원순 시장님의 메모를 하면서 올린 글입니다. 비서실 직원에 대한 반성과 행동 이런 제목에 이름을 외우고 자주 불러준다 10개의 수칙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공개 이유는 박 전 시장의 인간미를 부각하면서 이런 분이 어떻게 성추행하겠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2차 가해인 거죠. 서울시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이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올해 총선 하루 전날 비서실 직원이 같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걸로 지금 재판받았죠. 그런데 실시하다가 23일에 언론 공개됐어요. 그리고 이 피해자는 박 전 시장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세워야지 여기 우리도 존재합니다. 왜 여기 존재합니까? 여성,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하고 가족을
제대로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뭇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PPT 한번 보십시다. 2차 가해 관련해서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장이 그립니다. 사건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모호한 명칭을 사용하고 정부 역시 입장 표명이나 개선 조치 방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일부 세력은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희는 그 2차 여성폭력 박지 기본법의 2차 피해가 처음으로 개념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여성가족부가 관련하는 피해자 장관님, 개념 규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뭐 그래 의원님 구구절절하십니까?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꺼번에 그럼 해주십시오. 이로 인해서 박 전 시장의 피해자는 지금까지 악성 댓글 등 유포자와 댓글 작성자 총 22명을 고소를 해서 22명이 입건됐습니다. 여가부가 단호한 메시지를 내지 못하니까 국민들도 자기가 위법 행위인지도 모르고 마구 저지르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피해자는 더 숨어 지낼 수밖에 없고 거주지도 옮겨 다니는 상황입니다. 여가부가 그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피해자도 국민도 힘들어진 겁니다. 지난 7월 대정부 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언론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는데 안 내셨죠? 뭐라고 내셨습니까?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여가부가 안희정 전 시장, 오고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 이 권력형 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이후에 이 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건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실질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올해 서울시와 부산시가 성폭력 대응 매뉴얼 개정을 했습니다. 그거 장관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네, 저희 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개념을 일반 형법보다는 훨씬 광범위하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개념을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그냥 피해자 지원 시설에 노크를 해서 피해 지원 시스템 안에 있으면 진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도 저희는 피해자로 본다라는 거고, 저희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에 따르면 2차 피해를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나 재판, 보고, 진료, 언론 보도 등 사건 처리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피해라고 아주 광범위하게 피해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는데, 문제는 이 개념 정의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했지만 여기에 처벌의 구체적인 조항이라든가 적용 조항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벌과 관련해서는 모욕죄라든가 또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 처벌법, 다른 법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연구 용역을 통해서 지침 마련을 지금 해왔고, 그 지침을 지금 실용 가능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